네, 4월 5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네, 장 초반 조금 아쉽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좀 했는데, 국내 시장이 지금 장 초반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 미국 다우스닥이라든가, 그 다음에 S&P 500, 네,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 다우존스까지 전체 다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이 상승을 좀 마감을 했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기술주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면서,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보면은 삼성전자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시총 상위 종목 쪽에서 올라온 종목은, 보니까는 LG화학이 한 2%대 지금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2% 넘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좀 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못하고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시장에 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한 56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 쪽에서도 881억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금융투자 쪽에서의 519억,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415억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한 2천억 넘게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달러 지수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지금 조금 전에 원달러 지수가 하락해서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네요. 지금 0.2전, 0.3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 원달러 지수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이 이제 파동선인데, 파동선을 깨고 지금 주가가 좀 원달러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달러 지수를 좀 봤을 때는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수급에서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쪽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도를 좀 하다 보니까는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제가 3월 달부터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기적인 하루 이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좀 말씀드렸었죠. 크게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제가 시장이 장중에 또는 며칠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길게 가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숨고르기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천에서 3,1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 분석과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주가가 장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6월부터 해서 어때요? 하락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네. 장기 하락에 대한 그 반등은 좀 나올 거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기축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 그리고 서방들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그래서 EU에서도 신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좋지는 않은 그런 부분인데,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운드라고 하죠. 베어마켓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 분석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를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도 빠졌다가 반등이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는 또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 악재들을 뚫고 반등은 3천에서 3,100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을 좀 놓으시고요.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을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좋은 종목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선방을 좀 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지금 좀 끌고 있다. 현재 0.79%, 0.8%까지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코스닥을 끌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 다음에 LNF, 그리고 유메이드 등이 3% 넘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주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 쪽이 좀 오늘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0선 거의 근처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 쪽에 코스피보다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뭐 최근에는 오늘까지에서는 한 3거래일 정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975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975포인트까지 좀 더 올라오면 100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도 코스피 뭐처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조금 추춤한다. 늘림목을 좀 만들고 있다. 아니면은 보시면은 시장 대비해서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드려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장에 대한 부분은 너무 여러분들께서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려 해서 마음 편하게 시장에 대한 부분은 대응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좀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가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 그리고 철강, 화학 이쪽에서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피 상장 기업이 한 595개가 되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도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9.82%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2,299조 정도 나왔다라고 발표가 됐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같은 경우도 73.55%, 그다음에 160.56% 좀 증가를 좀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2005년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이 주가가 움직여야지만이 국내 시장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상승세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현재 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7일에 내일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은 주가가 힘을 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번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대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시장 지수, 코스피 지수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니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물류, 배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집 앞까지
배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율주행으로 해서 로봇이요. 트윈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한진과 택배 부분에 있어서 이 MOU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트럭들의 이런 배송들이 이제 로봇으로서 이제 우리가 시대가 되는, 그래서 로봇 상용화 시대가 속도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물류용 로봇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것들이 인식을 할 거냐? 보통 이제 그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건물들은요, 천장에 이 둥근 표시 마커가 이제 그려져 있고요. 또는 이제 바닥에다가 QR 코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로봇이 마커라든가 QR 코드 위치를 좀 인식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쪽에서도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트랙터 같은 경우도 운전사 없이 자율주행 쪽으로도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물류 로봇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치킨은 그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IPO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자율주행하고 로봇하고 같이 해서 얘기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성장주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려서 이런 성장주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어제 이제 탄소 배출권, 탄소 이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국내에서도 탄소 준위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이 비상이 좀 걸렸어요. 탄소 배출 무상 할당량도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쪽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배출권 가격도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50대 제조업들이 지난해 2,941억의 이 재무제표의 부채가 이제 반영이 된다. 기아 같은 경우는 1,191억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843억이 좀 잡히면서 이 탄소 배출 부채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지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 EU 쪽에서 탄소 배출권 값이 조만간 100유로가 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탄소 중립, 탄소 배출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새 정부 쪽에서 탈원전 폐기해가지고 원전 쪽에다가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영국에서도 7기 정도 설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은 세계적인 환경적인 우리가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발빠르게 이쪽에다가 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현재 좀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격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무림 SAP라든가 그다음에 식품 재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페이퍼 등이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어떤 이슈는 안 나오지만은 보통 이런 재지 가격들이 좀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올라가는 쪽으로 아마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도 재지 가격들이 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재지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 조만간에 제가 방금 끝나고 나면은 아마 기사는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 기사가 재직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 증강현실 관련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드래곤플라이가 어제 이제 이어서 오늘도 이야기 상승하고 있죠. 자회사 쪽에서 P2 이쪽에서 소셜 카지노 글로벌 서비스 좀 개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필요 관련된 종목들 누보가 지금 15% 넘게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성 OMB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 외죠. 시간 외 거래에서 누보 같은 경우 상한까지 들어갔었는데 세계 곡물 가격 급등이 좀 지속되고 있다, 전망이 되고 있다,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보라든가 그다음에 효성 OMB, 미래 생명자원 등 이렇게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가 좀 올라갔었어요. 지금 누보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해서 좀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그 다음이라든가 그 다다음 이틀 거리 안에서 뭐 거의 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암호 그린텍이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시가를 높게 잡고 올라갔다가 꼬리가 지금 길게 달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미국 전기차 업체죠. 리비안에 자선 부품을 좀 공급했다라는 기사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뭐 시가를 높게 잡고 올라갔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거의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좀 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농업 관련해서는 아까 뭐 비료 관련해서 봤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골판지 제조도 아까 제지 가격 올라가니까는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그 다음날 급등했다가 장중에 차익 실현이 나온 그런 경향이 좀 많고 또는 테마 종목들이 하루 이틀 움직였다가 바로 또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급등한다고 해서 그 종목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익보다는 손실이 날 확률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 추격 매수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뭐 농업,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주식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재지 관련 가격 상승 이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 뭐 흔들리지 말고 크게 보고 대응을 하라. 또 시장 대비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 찾아내서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잠시 후에 종목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전문가님, 지금 쌍용차 인수 관련주가 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제 모습에 비해서 많이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광림만 빼고 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현대사료라든가 한일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비교를 좀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순간 주가가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종목들을 급등한 종목들을 대응을 하려면은 내가 이 정도 가격까지는 손실을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면서 빠르게 손절 라인을 잡고 가신다 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쌍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순간 18%까지 밀렸다가 다시 좀 꼬리를 달리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분봉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급등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5분봉을 좀 보고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밀렸다가 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5분봉을 보고 트레이닝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이걸 뭐 끌고 간다 그런다는 것은 상당히 진짜 내가 이 정도까지는 금액을 내가 손실 봐도 된다. 이제 강심장이 아닌 이상은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초보자분들께서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내가 이 종목을 따라가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실 건데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쌍방울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봉을 좀 잡고 트레이닝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끌고 간다는 것은 좀 리스크가 상당히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뭐 급등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섹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어제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 어떤 거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지금 보니까는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폐 배터리 업체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4대 그룹들이요. 삼성, 현대차, 그다음에 SK, LG 등 뭐 전기차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 4대 그룹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폐배터리 재활용 동맹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전기차에 대한 보급 속도가 어때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인분들도 이제 한 분, 두 분 이 전기차를 좀 구매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운영을 좀 하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2030년까지 해서 뭐 8만 개가 넘는 자동차, 전기차 사용 후에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될수록 이 배터리, 이 폐배터리 배출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쪽 산업 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 폐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체들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이 글로벌 업체들도 폐배터리 관련해가 재활용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2025년에서 2045년까지 해서 한 33% 정도 그 이상의 뭐 증가 지금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폐배터리 업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4대 그룹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동맹을 맺어서 아무래도 전기차가 발전하면 같이 가는 것이 폐배터리니까 이 부분에 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파워로직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네. 테마와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보호레 및 카메라 모듈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서 좀 선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S21에도 납품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카메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만 아니라 자율주행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동차가 이제 물론 이제 필두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이 아까 보셔서 아셨지만은 물류 쪽 로봇이죠. 이쪽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트랙터, 농업 기계 이쪽에서도 이제는 운전사 없이 자율주행으로 해서 그래서 농술라라고 좀 말이 좀 뜨고 있는데, 이 농업 쪽에서도 뭐 트랙터라든가 이항기라든가 콤바이라든가 이쪽으로 자율주행으로 당연히 시스템이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UAV죠. 도시항공 쪽에도 그쪽으로도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하고도 우리가 같이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에 납품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ESS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 현대, 뭐 LG, SK 등이 이 4대 그룹이 동맹을 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납품할 수 있는 이 생산 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정부 측에서도 이 폐배터리가 나오면은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 표준에 대한 부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이 표준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라라고 기준이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에 의해서 충전에 대한 인프라도 갖춰져야겠죠.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 이 시스템에 대한 상용화 좀 시작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도 전기 자동차의 충전 급속 이런 부분을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해서 이 급속 충전기 뭐 충전 시스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 관련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신재생 쪽으로서 태양광 연계형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그래서 태양광하고도 같이 얘기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파워로저스 같은 경우는 여러의 테마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를 좀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에 6월달에 지금 그 이후에 좀 계속해서 빠졌다가 코로나 이후에 좀 올라왔다가 좀 다시 또 조정이 지금 나왔었던 그런 부분인데,
주가를 좀 보면은 이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120일선을 돌파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오늘 지금 120선 돌파를 좀 직전에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120선 돌파를 하고 안착만 한다 하면은 작년에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얼마든지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한 1.65% 정도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7,250원, 어제 종가가 7,280원인데,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20선까지도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면은 시장에 따라서 1월 28일에 저점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은 이 종목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월 28일이었죠. 6,600원 깊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은 시장 흐름에 의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9,500원까지도 한번, 또는 10,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보호회로 생산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UAM이나 자율주행 같은 것을 투자를 많이 하니까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250원, 그리고 손절가 6,600원, 목표가는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개장한 지 4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투자 전략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코스피는 지금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더 상승한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코스닥으로 이렇게 또 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시장은요,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하적, 상반기에는 좀 좋아지는 흐름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종목에 집중을 하더라도 성장주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종목만 믿고 가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가와 함께 국내 시장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권 콜센터였습니다.